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면 합격의 운영자 에디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지원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포부와 같은 파트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내실 때 가장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와 수업을 진행해서 합격을 했었던 분들의 자기소개서 두 개를 가져와 봤고 또 제가 직접 작성했었던 자기소개서도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비포 애프터까지 좀 어떤 식으로 수정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이제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직무에 이제 지원한 분의 자기소개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꽤 오랫동안 이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단순 아르바이트 직무에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다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슈퍼바이저로 이제 점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커피 전문점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쌓았다 보니까 직무 역량은 꽤나 충분한 상태였는데 이제 문제는 본사 프랜차이즈로 가는 건 또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직무 역량들이 명확하게 돋보이게끔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합격을 하셨던 분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실제로 지원 동기 파트인데요. 우선 처음에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어떤 점들이 이제 문제였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가장 첫 문장, 이제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문장이 세 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중요한 서두를 이렇게 너무 길게 쓰는 바람에 그리고 이 길게 쓰는 내용도 이제 대용량 커피 전문점으로 뭐 어떤 음료를 마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좋아서 이 카페, 이 프랜차이즈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길었다. 그 첫 번째가 너무 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소비자 관점에서 이 기업에 대한 내용만 써주느라 이제 나에 대한 역량 지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맛이 우수하다라고 느꼈다. 그러면서 뭐 최근 뭐 당뇨가 20대들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저당 음료를 출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담감이 이제 많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좋기는 한데 이제 이 모든 부분이 지금 다 기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담당자들은 이런 내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역량이 가장 먼저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요. 이 첫 번째는 너무 길었다.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서두부터 작성을 했다. 세 번째로는 그 기업에 대한 내용도 내가 조금 더 뎁스 있게 리서치를 한 내용이면 괜찮은데 너무 소비자 관점에서만 나열을 했다라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사 후 포부까지 이제 이분이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이에 대한 트렌드를 잘 파악하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하나의 통으로 된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가독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면 일반적인 이제 평가자들은 읽지 않고 이제 패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긴 문장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있고 이 입사 후 포부 파트도 조금 모호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내려볼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바꿔드렸냐 이분의 이제 경험을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세 개의 지점을 경험했다라는 어떤 본인만의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여다보니 본인의 강점 그리고 직무 역량으로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가맹본부 무슨 직무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세 개 지점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진 역량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배치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 적었죠. 기간도 명시했고 또 어떠한 지점에서 근무를 했는지도 명시를 했었죠. 그럼 이 지점에서 근무한 것들이 어떻게 직무 역량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조금 더 내려서 보겠습니다. 네, 특히 세 개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각 지점에서 위치한 상권과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고 매장 운영에 해당 인사이트를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포인트인 거죠. 상권과 고객의 특성을 세 개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나는 그러한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더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죠. 어떤 지점에서 근무할 때는 외국인 고객의 비중이 90% 이상이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해외 고객이 어떤 음료와 디저트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외국 고객이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근무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문 응대 시에 이런 마진율이 높은 메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매출 증대에서도 내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 파트인데 내가 가진 직무 역량을 가장 먼저 보여줌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직무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어떤 이 특정 기업이다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어필을 해주는 자소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내려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지점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차별화된 포인트였고 한 지점은 외국인 고객이 많이 오는 곳, 두 번째 지점은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오는 곳, 마지막으로는 신도시에 있는 3040 여성 타겟들이 많이 오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지점마다의 특성을 내가 잘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명확한 강점으로 내세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사업 포부를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직무 역량을 입사업 포부랑도 연결시켜 준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잘 발휘해서 전국 각 지점의 특성과 고객의 특성 가장 잘 파악하고 또 최고 수준의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리서치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특정 메뉴를 직접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런 차별화된 시그니처 메뉴를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추천하겠다.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입사업 포부를 연결시켰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에 대한 리서치도 내가 해봄으로써 이게 내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자소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기업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동시에 어필해 볼 수 있는 자소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꽤 많은 시간을 만나면서 이분의 장점을 도출하고 또 직무 역량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본사의 슈퍼바이저 직무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 위탁 운영에 이제 직무에 지원을 했었던 분의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청탁을 하기 전 비포 내용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제가 조금 중략을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인데 계속해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건 좋은데 이 부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에 대한 역량이나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데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자기소개서 가장 중요한 지원 동기 파트에 써줌으로써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흥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었고요. 조금 더 내려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입사후 포부까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기업에 대한 소개가 가장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역량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분양부터 입주까지 계약 관리부터 CS까지 계약자들을 뭐 현장에서 관리하면서 이런 업무를 경험을 해왔다. 그러니까 나의 역량이 이제서야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입사 후 포부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좋긴 한데
마찬가지로 조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자체가 지원 동기 파트에서 가장 서두 파트에 기업에 대한 내용이 먼저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처음 읽는 사람들의 어떤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도, 이건 주장이잖아요, 주장. 그렇다면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자기소개서, 모든 면접은 주장과 근거가 이제 일치해야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프랜차이즈 직무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면서 입사업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 자소서를 바꿨냐 얘기를 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시점이 나오고 어떤 팀이었는지, 그러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의 역량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 주장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이 나오게 될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역량을 이곳에서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지원 동기를 내 역량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역량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라는 식으로 서두부터 자신의 장점을 연결해서 풀어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언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인 시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바꿔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근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부동산 임대 운영을 진행하면서 월 임대료 미납률을 5% 미만으로 유지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굉장히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두부터 들어가게 되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단 호기심이 갈 수 있고요. 직무 역량이 일단은 굉장히 핏해 보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내려볼까요? 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기업에 대한 소개도 여기서부터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신이 리서치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그 다음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내가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자소서가 아니라 실제로 리서치를 해보고 나서 내가 지원하는 것임을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입사업 포부가 나온다면 조금 더 가독성도 있고 또 설득력 있는 자소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른 분들의 실제 합격생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특히 지원동기 작성법을 말씀드려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제가 실제로 썼던, 합격했었던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세일즈 직무에 지원을 했었고요.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썼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지원동기 파트였고요. LG전자 세일즈 직무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었던 사례인데요. 자, 서두부터 저는 LG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유리하긴 했었죠. 근데 사실은 LG전자에서 인턴을 해서 LG에 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경험을 가지고 다른 곳에도 작성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합격 소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반드시 LG 경험이었기 때문에 LG에 붙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구조도로 제가 자소서를 설계하고 지원 동기를 작성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인턴 경험을 계기로 영업 직무를 꿈꾸게 되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부터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그 시점을 언급하면서 어떤 마케팅 팀에서 인턴 근무를 하면서 어떤 분 앞에서 어떠한 발표를 했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원 동기 파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작성했냐면, 영국 대리점을 직접 발로 뛰면서 현지 소비자 인터뷰 진행을 했었고, 2029 그리고 3045 타겟을 이제 정하고 맞춤 마케팅 전략을 말씀드렸다라는 식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이 주장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근거들을 작성을 했죠.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제가 결국 조금 내용들을 일부를 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활용해서 LG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영업본부에 지원을 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제가 LG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들을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뭐가 있냐면, 직무 역량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단순 나열하는 구조의 자기소개서 굉장히 많이 쓰세요. 예를 들면 내가 LG전자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 라는 식으로 단순 나열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장만 있는 거잖아요. 주장만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장이 조금 더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좀 백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게 마련이 될 수 있다면, 제가 LG에서 있었던 일을 인턴 당시 제품 전시 부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보조하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입을 했거든요. 여기 부분은 제가 후략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포인트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지원 동기 관련된 자기소개서, 특히나 합격자 소설을 가지고 지원 동기 작성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하시려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리서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내 경험들을 나열을 해보고, 내가 어떠한 직무 역량과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을 가지고 이 회사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내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작성해 볼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원 동기 쓰시고 또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